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김정민입니다. 3년 1개월 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회담. 가는 길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이재명 이 여야 대표회담이 미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확진됐거든요. 이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이 생중계 회담도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회담이 시작되면서 회담이 열릴 것 같긴 한데 그 힘겨루기가 치열합니다. 첫 소식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오는 25일에 잡혔던 여야 대표 회담이 연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별도로 여야 대표 비서실장은 첫 실무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생중계 방식의 회담은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며 불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내부 논의 끝에 생중계 방식을 받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생중계는 사실상 TV 토론이라며 서로 입장 차이만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협의를 하기가 힘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생방송 토론 같은 걸 보면 그 안에서 내실 있는 어떤 결과물을 얻기보다는 자기주의 주장을 강하게 피력을 해서 자기 지지자층을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 가잖아요. 국민의힘은 생중계 회담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부적으로는 생중계 회담 불발 시 배석자를 최소화해 2대2 회담 제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중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한 대표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 대표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인천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대표회담은 빨라야 다음 주 후반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형식뿐 아니라 의제를 두고도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실무진들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서로 원하는 의제들을 공개하며 논의를 했는데 지구당 부활을 빼고는 이견이 확연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홍지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회담 의제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콕 집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민생에 대해서 손을 잡을 수 있는 이슈, 저는 금투세 폐지라고 생각해요. 99를 적으로 돌리고 정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와 합의해 주시고 이것을 민생을 향한 정치 회복의 1호로 삼자는. 민주당은 금투세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폐지에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대표회담 실무협상에서는 여야가 서로 원하는 의제를 꺼냈습니다. 협상 내용을 아는 한 정치권 인사는 지구당 부활 정도 외에는 의제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가장 공들인 의제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생 지원금, 소비 쿠폰 지원이 제일 중요한 과제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전 국민이 아니어도 되고 20만 원까지 액수를 줄여도 되지만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률적 현금 지급엔 반대하면서도 한동훈표 민생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25만 원이라는 그 어떤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30만 원이 될 수 있고 더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은 우리는 배격하고. 최상병 특검 법안도 의제로 논의됐지만 처리 시기를 두고 이견이 커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최종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론을 보고했습니다. 이제 공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넘어갔는데요. 수사팀 의견대로 무혐의로 종지부 찍느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외부의 판단을 추가로 받게 할 거냐, 어떤 선택을 할까요? 대검찰청에 남영주 기자 나가 있습니다. 남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종 결심을 했습니까?
네,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금 전 이곳 대검찰청 청사를 나와 퇴근길에 올랐는데요. 아직까지 수사심의위를 열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조금 전 퇴근길에도 관련 질문엔 답을 아꼈습니다. 총장님 직권으로 수사심의 소집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오후 이원석 총장을 찾아와 명품백 사건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습니다. 보고는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반 정도 이어졌고 대검 간부와 수사 실무진 일부도 동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 수재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수사팀 검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 총장의 반응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수사 결과가 자신에게 보고되기 전 검찰 밖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불쾌감을 주위에 드러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고심하고 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외부 인사 15명이 참여해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논의합니다. 다만 수심위는 권고적 의견만 낼 수 있어서 수사팀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낸다면 수사팀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동거인 두 사람이 공동 불법 행위를 했다면서 위자료 20억 원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오늘 1심 판결은 확정될 전망입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청구했던 위자료는 30억 원. 오늘 법원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한 위자료 20억 원을 같이 내라는 겁니다.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위자료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등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신뢰를 훼손해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이 되기 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는 김 이사장 측 주장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노 관장 측은 환영했습니다. 가정의 가치 그리고 소중함에 대해서 사법부의 확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심리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에게 사과한다며 자녀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소영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 이사장이 항소를 포기하기로 해 오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1조 3,808억 원대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 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의 판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사흘째입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무대에 오른 데 이어서 오프라 윈프리까지 깜짝 등장했는데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만 남았습니다. 시카고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에 이어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민주당 전당대회 무대에 섰습니다. The man from hope. We need Kamala Harris, the president of joy, to lead us.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자신밖에 모르는 인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Lungs open by singing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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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When Kamala Harris is president, every day will begin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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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뒤이어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깜짝 등장해 지지층 결집을 이끌었습니다. Soon and very soon, we're going to be teaching our daughters and sons, immigrants, how this child grew up to become the 4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하원 의원도 황금 시간대 연설을 맡았습니다. 지난 2021년 의회 난동 직후 의회를 청소해 화제를 모았던 김 의원은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an heal this country, but only if we try. 민주당 중진 의원은 해리스의 승리가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저변 확대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sian Americans have been very rapidly acculturating the United States. I think this will hasten that. 사흘째 전당대회 하이라이트는 팀 월즈 부통령 후보의 수락 연설이었습니다. It's the fourth quarter. We've got the ball. We're driving down the field. And boy, do we have the right team. Kamala Harris is top.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제 하루 뒤 유색인종이자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에 도전하는 해리스의 후보 수락 연설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야외 유세에 나섰습니다. 연단 주변에는 방탄막을 세웠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관중들 사이를 지나 무대에 오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무대 위 연단은 투명 유리 방탄막이 빙둘러 설치됐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펜실베이니아 피격 사건 이후 첫 야외 유세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는 방탄막 안에서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비판했습니다. You know, they always say, sure, please stick to policy, don't get personal. And yet they're getting personal all night long, these people. Do I still have to stick to policy? 트럼프는 비밀 경호국의 반대에도 지지자가 많이 모일 수 있는 야외 유세를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더운 날씨 탓에 지지자가 쓰러지자 트럼프가 찾아가 포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대선의 제3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대선 도전을 포기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신 트럼프가 당선되면 장관 자리를 맡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무소속 후보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어 케네디 주니어 사퇴 시 트럼프가 유리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케네디를 지지하던 중도층의 표가 해리스로 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이르면 현지 시각 내일 중도 하차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오늘 오후 광주의 치과병원에서 종이 상자가 폭발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70대 남성이 택배라며 놔두고 간 상자에 부탄가스통 4개와 인화성 물질이 있던 건데요. 남성은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병원 대기실 천장 구조물이 녹아내리고 소파와 테이블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입간판도 불에 타버렸습니다. 오늘 낮 1시 1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치과병원에서 70대 남성이 불을 붙인 종이 상자를 놔두고 간 뒤 폭발했습니다. 저희 5층에서 입원해 있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가지고 건물이 약간 흔들렸거든요. 폭발은 3차례에 걸쳐 이어졌으며 건물에 있던 9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폭발음에는 이제 그 바닥이 울릴 정도였고 비명 소리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환자들 대피시키는 그런 그 수칙들을. 종이 상자에는 부탄가스통 4개와 함께 인화성 물질이 있었습니다. 건물 CCTV에는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종이 상자를 들고 3층 치과병원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종이 상자에 불을 붙여 병원 출입문 안쪽에 택배라며 놔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주한 남성은 2시간여 만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78살 김모 씨로 이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 불만을 가지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 치료 과정에 어떤 불만인 상황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 후에 그 부분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방화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긴급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한국 스키팀 3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에 변을 당했는데요. 송진섭 기자입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진 도로 위 차량 2대가 처참한 모습으로 망가져 있고 구조대원이 흐느끼는 여성을 붙들며 위로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3시쯤 뉴질랜드 아우라키 지역의 고속도로에서 마주오던 두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한 대에 타고 있던 한국인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숨진 3명은 대한스키협회 소속으로 선수 2명과 코치 1명이 목숨을 잃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선수 중 1명은 10대 미성년자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We are currently of 3 persons deceased from one vehicle and the road will remain closed until such time as that's completed. 현지 언론은 이들이 당일 훈련을 마치고 이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고를 당하지 않은 일행 중 일부는 뉴질랜드에서 내일부터 열리는 스키 대회에 참가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스키협회 측은 협회 소속 선수들이 뉴질랜드에서 전지 훈련을 진행한 걸로 보인다며 협회 직원을 현지로 보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고가 난 도로를 폐쇄하고 사고 원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연립주택 지하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폭발했습니다. 최소 13시간 넘게 충전 상태였는데요. 리튬 배터리 과충전에 의한 과열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연립주택 반지하 창고에 세워놓은 전기자전거. 자전거에서 연기가 급속히 뿜어져 나오는가 싶더니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폭발이 일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섰고 불은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에 있던 집기들로 옮겨붙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자전거의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나기 전날 밤 9시쯤부터 충전에 들어갔는데 13시간 반 정도 전원에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과충전으로 인한 배터리 과열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과충전이 되면 그 배터리 자체에서 고열이 발생이 돼요. 뜨거워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막이 손상이 되면서 두선이 붙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폭발로 이어지는 거예요. 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는 2019년 2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정 충전 시간을 지켜야 화재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출근길 광주에서 25톤 화물차가 버스 정류장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정류장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이 소식은 홍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달리는 대형 화물차. 우측으로 방향을 트는가 싶더니 3개 차선을 넘어가 도로변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습니다. 충격에 정류장은 폭삭 주저앉습니다. 한 시민이 교통정리에 나선 가운데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60대 A씨가 몰던 25톤 덤프트럭이 버스 정류장을 덮치는 사고가 난 건 오전 7시쯤입니다. 버스 정류장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부서진 차량 파편들이 사고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키 소리 나더라고 소리가. 아주 큰일 날 뻔했죠. 정면으로 정선을 덮쳤으니까. 출근 시간이었지만 당시 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앞에 가던 차량들과도 부딪히지 않으면서 2차 사고로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수습 여파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면서 1시간 넘게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브레이크가 파악된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고. 보험 처리만 되면 이 건 좀 조사 종결로 마무리될 사건이에요.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신우입니다. 네, 오늘은 더위가 가시고 선선해진다는 처서인데 폭염은 물러날 기미가 없습니다. 강원도 삼척은 최고 기온 39도까지 올랐는데요. 9월 초까지 가을 폭염, 가을 열대야가 예보돼 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태풍이 지나갔지만 폭염은 그대로입니다. 전국 대부분 소나기가 내렸고 비 그친 뒤 습식 사우나처럼 푹푹 찌는 날씨가 된 겁니다. 강원도 삼척은 최고 기온 39도를 찍었습니다.
오늘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수도권은 35도를 넘겼고 강원도는 37도, 경상도는 36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됐습니다. 문제는 현재 최장 기록을 경신 중인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서쪽의 티베트 고기압이 다시 접근하면서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는데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 건너 한반도로 뜨거운 서풍이 불어올 전망입니다. 당분간 서풍이 부는 기압계가 유지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으니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다 태풍까지 무더위를 부추깁니다. 현재 종다리에 이어 새로운 태풍이 북상 중입니다. 제10호 태풍 산사는 오늘 새벽 괌 북쪽 해상에서 발생했는데 북서진하며 오는 27일쯤 일본 오사카를 관통할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한반도 직접 타격 가능성은 적지만 고온 다습한 동풍을 불어넣어 수도권과 강원 내륙 등 영서지방은 찜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상청은 중기예보상 9월 1일까지 최고 기온 31도, 최저 기온 24도로 전망합니다. 9월 초까지 가을 폭염과 가을 열대야가 이어지는 이상기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은 가뭄의 비상입니다. 저수지가 바짝 말라서 바닥을 드러냈고 식수 대란이 우려됩니다.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 주민들의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맨바닥이 그대로 드러났고 흙은 바싹 말랐습니다. 군데군데 남은 무릉덩이 옆엔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저수율은 32%, 평년 이맘때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평년에 비해서 거의 30%, 4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름에 강수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로. 지난해 8월 이 지역엔 400mm 넘는 비가 왔습니다. 올해는 1mm가 채 되지 않습니다.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서남해안에 비가 많이 내렸지만 동해안 지역은 비껴갔습니다. 극심한 폭염 속 가뭄까지 겹치면서 밭은 누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는 농민들 마음만 타들어갑니다. 밭자물은 아주 말라서 얹고 다 말라 다 죽고 그래서 비만 하늘만 바랬는 게지 뭐. 강릉시는 보조 수원을 가동하고 농업용수 급수를 격일로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상황이 이어진다면 생활용수 공급 차질도 우려됩니다. 20% 미만이면 저희도 제한급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물 절약하고 아껴 쓰라 그런 부분 홍보하고 있고. 삼척과 속초, 고성 등 다른 동해안 지역 저수지 저수율도 평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이 없는 상황에서 가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경고등이 커진 우리나라 경제 상황 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낮췄습니다. 이 내수 회복이 더디면서 이 경기 침체의 길에 들어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각종 글로벌 투자은행에 이어 한국은행까지 다수의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낮춰 잡은 겁니다. 한은은 또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2.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성장률과 물가를 동시에 낮춘 건데 내수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1분기 깜짝 성장을 했지만 2분기에는 내수 부진 탓에 0.2% 역성장을 했습니다. 3분기 들어서도 내수 회복은 당초 예상에 못 미칠 전망입니다. 내수 성장률이 더딘 것이 사실이고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면은 사실이기 때문에 수출이 한국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용과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나마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적입니다. 올해 7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며 수출액 증가를 이끌었지만 같은 기간 자동차는 9% 이상 감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자, 이렇게 내수가 부진하면 돈을 돌게 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는 방안이 있죠. 하지만 한국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이 불안한 집값과 높은 가계 부채가 이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이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이 아쉽다면서 한국은행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3차례 연속 동결인데 한은 설립 이래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금리 동결 이유로는 불안한 부동산과 금융시장이 꼽힙니다.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의 결정에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리 결정은 금통위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을 두고 한은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의 힘이 한은보다 세다 이렇게 시장에서 믿는다고 하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 이런 기대가 생기게 되고요. 실제로 또 시장 금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현지 시각으로 어제 공개된 지난달 미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9월에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상황. 정부의 압박까지 이어지며 오는 10월 한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주요 은행들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반기, 그러니까 7, 8월에만 20여 차례 올랐는데요. 이 반면 예금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자 장사로 은행들 배만 불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출금리를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대출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벌써 6번째 인상입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는 건 우리은행뿐만이 아닙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와 NH농협은행까지 주요 5대 은행의 하반기 금리 인상만 모두 20여 차례입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에도 가계대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약 720조 원, 보름도 되지 않아 4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예금 금리는 줄곧 내리고 있어 예대 마진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은행은 올 상반기에만 30조 원에 달하는 이자이익을 거뒀습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쓰자 은행을 향한 눈총이 곱지 않습니다. 은행은 별로 노력하지 않고 땅 짚고 헤엄치듯이 오히려 금리 올라가면 더 밖으로는 표시 안 내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담이 되죠. 갈아타기도 하고.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 고통은 커지고 있지만 은행들은 하반기에도 대출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어 은행이 벌어들일 이자이익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지난달 시세 차익만 20억 원 이상이 기대가 돼서 로또 청약 바람을 일으킨 서울 강남 아파트가 있었죠. 당첨자 중 3명이 만점자로 나타나자 위장 전입 아니냐는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국토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쟁률 527대 1의 청약 전쟁이 일어났던 서울 서초구의 레미안 원펜타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3억 3천만 원 정도로 인근 신축 아파트 대비 20억 원이 저렴해 로또 아파트 열풍이 불었습니다. 9만 명 넘는 신청자가 몰린 가운데 청약 당첨자 발표 결과 만점자가 3명이나 나왔습니다. 청약 가점 만점인 84점을 받기 위해선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어야 하고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5년이 넘어야 합니다. 만점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당첨자 발표 직후 등본상에만 부모님을 전입시키고 가족 수를 늘린 위장 전입 아니냐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적발된 청약 부정 사례 중 위장 전입이 15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당연히 박탈감을 느끼죠. 그리고 있는 분들은 또 있는 자식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또 좀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납니다. 충분히 지금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당첨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채널A에 수도권 인기단지 위주로 부정청약 단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원펜타스의 위장 절입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다음 달 초 계약 절차가 마무리된 뒤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쇼핑몰 이용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정작 직구 소비자 4명 중 1명은 물건을 사놓고 아예 안 쓴다고 합니다. 낮은 품질 때문이었는데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해외 직구를 할 수 있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최대 90% 할인을 내세워 상품을 홍보합니다. 시중가보다 저렴해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던 소비자들 4명 중 1명은 제품을 사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해외 직구 소비자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4%가 구매 후 미사용했다고 답했는데 이 중 60%는 제품 하자 등 품질이 기대보다 못해서 쓰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사진과 받았을 때 실물하고 크기라든지 질의 차이가 많아서 실망을 했고 또 사용하지 않고 버렸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출처를 사실은 정확히 모르잖아요. AS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고 사실 사고 있는 상황이죠. 제조국 표시나 제조 시기, AS 연락처 등을 담은 제품 정보 제공도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시가 알리, 테무, 쉬인에서 판매하는 의류 100건을 살펴본 결과 100건 모두 AS 책임자 정보와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또 제조국 표시가 없는 경우가 80건, 제품 제조 시기가 없는 경우도 98건이나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감기나 장염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응급실에 가면은 진료비를 더 내야 하죠. 정부가 이 진료비를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응급실에 비응급 환자가 몰리는 거를 막겠다는 겁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최근 감기 치료를 받은 한 40대 환자의 영수증입니다. 19만 9천 원을 지불했습니다. 중증으로 진행된 환자였다면 약 8만 원 정도면 충분했지만 경증으로 분류돼 응급의료 관리료 등을 더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응급실 진료비는 중증 환자와 큰 차이 없이 내왔는데 정부가 경증, 비응급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 내지 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응급 환자 분류에 따르면 심장마비 같이 목숨이 위독해 즉각 처치가 필요한 1순위부터 제일 증상이 가벼운 5순위까지 5단계로 나뉩니다. 그중 장염 같은 4순위와 단순 감기 같은 5순위에 해당되면 응급실 진료비를 더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응급실 이용자 중 약 42%가 경증 비응급 환자로 응급실 과밀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장에선 당장 응급실 위기를 막기엔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편하게 언제든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로는 본인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애매한 상태의 환자들에 대한 대책이 결정이 쉽지 않다라는. 정부는 또 응급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인건비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중에서 하나만 해야 한다면 뭐가 더 좋을까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한국인이라면 근육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정성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울의 한 공원입니다. 중간중간 비가 내려도 건강 관리를 위해 걷기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눈에 띕니다. 여기서 5바퀴, 7바퀴를 돌면요. 잠도 잘 오고 몸도 가벼운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빠짐없이 제가 시간만 나면 옵니다. 등이 아프다든가 이게 뭐 허리가 좀 되긴다는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무산소 운동, 즉 근력 운동이 달리기나 걷기보다 고혈압과 당뇨병 위험을 더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유산소 운동을 주로 강조해왔지만 무산소 운동의 중요성이 입증된 겁니다. 이지원 세브란스 병원 교수 연구진이 성인 약 14,000명과 청소년 1,2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산소와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이나 대사질환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 당뇨병 발생 위험은 유산소, 무산소를 함께한 집단 다음으로 무산소 운동만 한 집단, 유산소 운동만 한 집단 순으로 낮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산소 운동만 한 집단은 유산소 운동만 한 집단보다 허리둘레가 2.1cm 적었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더 낮게 나왔습니다. 당을 분해하는 인슐린 기능도 무산소만 한 집단에서 더 좋았고 고혈압, 당뇨병 등에 걸릴 확률도 무산소 운동 집단이 더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만큼 근육량이 적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아시아인의 특성이 반영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미국에서는 전봇대에 올라가서 전선을 훔치는 도둑이 기승입니다. 감전 위협을 무릅쓰고 전선을 잘 나가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벌건 대낮에 작업복을 입은 남성이 전봇대에 올라 전선을 만지작거립니다. 2인 1조로 작업도구까지 갖춘 모습이 수리공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 멀쩡한 전선을 잘라 훔쳐가는 도둑들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텍사스주 북쪽 지역에서는 전선을 훔쳐가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긴 장대로 전선을 끊어가는 건데 그 자체로도 위험할 뿐 아니라 전선을 잡아당기다 주차된 차량이 뒤집힐 뻔하는 등 아찔한 사고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These cables that are 20, 30 feet above their head, if they cut the wrong cable, they could likely die. 이들이 목숨을 걸고 노리는 건 값이 꽤 나가는 구리 전선.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전기차 생산이 늘면서 구리 수요도 늘었는데 공급은 그만큼 늘지 않아 구리 가격이 오름세입니다. 현지 경찰은 체포한 용의자 3명의 트럭에서 우리 돈으로 약 1,300만 원어치의 전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전선 도둑질로 전기 공급이 끊겼다며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Stealing stuff that doesn't belong to you. 현지 경찰은 주민들에게 작업복을 입고 전봇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예의주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신발 바닥 아래 반짝이는 물건, 수상하게 여긴 세관 직원이 살펴보니 4,6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입니다. 단속에도 활개치는 중국의 밀수 실태,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전합니다. 홍콩 시지우룽 기차역, 물을 마시며 들어오는 남성을 세관 직원이 불러 세웁니다. 직원은 남성의 신발을 검사하다 반짝이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나머지 신발도 마저 벗겨 검사한 결과 우리 돈 4,6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약 40g을 찾아냈습니다. 이 남성은 다이아몬드를 홍콩으로 밀수하려 한 혐의로 그 자리에서 연행됐습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의 한 항구에선 아이를 낳은 채 긴장한 모습의 여성이 세관 직원에게 붙잡힙니다. 검사 결과 이 여성은 아이를 낳을 때 사용하는 아기띠와 윗옷 안쪽에 화장품을 숨겨 들여왔습니다. 비닐 포장지로 종아리를 빙 둘러 동여매곤 그 안에 손목시계 수십 개를 숨겨 들여오는 등 중국에서 적발된 밀수 수법도 다양합니다. 立案侦办走私违法犯罪案件3000余起，案值540余亿元。 중국 정부는 경제 안전을 위해 밀수 범죄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을지연습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에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올해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습 상황을 가정해서 진행됐는데요. 그런데 이 공습 사이렌이 울려도 대피소로 피하긴커녕 갈 길 그대로 가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오후 2시가 되자 공습 상황을 알리는 경보음이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세종대로 인근에서 경찰 통제하에 차량도 모두 멈춰 섰습니다. 훈련 상황입니다. 훈련 상황입니다. 15분간 주민 대피와 5분간의 차량 통제를 실시하니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7개 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 동시에 민방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신속하게 인근 대피소나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선 사이렌이 울려도 대피소로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이제 몇몇 군데마다 계시길래 그냥 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뭐 지하로 대피하다던가 그런 건 이제 생각지도 못해가지고 이제. 공습 경보를 듣고도 그냥 걸어가는 시민이 다수 보이고 대피소인 지하철 역사 안도 텅 비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대피를 시켜드리는
이제 통제만. 민방위 대피 요원 안내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시청 쪽은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민방위 훈련도 정석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옆인 지하철역인 광화문역만 보더라도 약간 잘 모르는 시민들도 많고.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와 지하철역 등 전국 17,000여 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실제 위급 상황을 대비한 훈련인 만큼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복회 단 한 곳뿐이었거든요. 이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은 광복회를 겨냥한 조치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보훈부가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법단체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기념사업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독립 분야 공법단체는 광복회 단 한 곳뿐입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채널A에 추가 지정 요구나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이전부터 검토해 왔다면서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추진 의지가 강력해지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광복절, 광복회가 정부와 별도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하고 기념식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 등 정치적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광복회가 독립운동 유공자들의 뜻을 전부 대변할 수 있겠느냐는 반발을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를 기리기 위해 지정된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모두 17곳, 호국 분야 10곳, 민주 분야 6곳인데 독립 분야는 광복회 한 곳만 지정돼 있습니다. 추가 지정단체로는 순국선열 유족회와 순직 의무군경 유족회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공법단체 자격으로 연간 25억 원가량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법단체가 추가될 경우 광복회 지원 예산이 삭감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보훈부는 공법단체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추가 지정되더라도 삭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광복회는 정부가 국민들을 편가르기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도 명백한 보복이라면서 국회 문턱도 못 넘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어서 구자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광복회를 향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반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친일 흐름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한 것인데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한다? 이게 보복이 아니면 뭘로 설명이 가능할까?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려면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해 야당 동의가 필요합니다. 광복회는 독립운동 후손들을 분열시키고 편가르기에 나서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나라의 어떤 정책 순위가 많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광복회를 분열시키는 듯한 그런 정책들이 쏟아지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야권에서는 공법단체 추가 지정이 되면 광복회 예산이 축소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뭘 총공세했을까요? 네, 바로 괴담 총공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됐지만 민주당의 주장대로 된 게 없다면서 괴담 정치로 규정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식 괴담 정치라며 한 가지 더 언급했습니다. 비슷한 예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 이거 가지고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었죠. 아직도 그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일 것으로 믿는 사람이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됩니다. 이런 식의 괴담 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죠. 당시에 민주당이 공세를 퍼부었었는데 이제 상황이 좀 어떻게 반대로 역전이 된 겁니까? 당시에 돌이켜보면 장경태 의원은요, 최고위에서 이 녹취 파일을 틀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노래 부르더라? 안정훈이?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자기 동대는 하씨 그거 하는데 자기도 연주해달래. 30여 명과 함께 첼리스트의 연주에 음주 가물을 즐겼다는 너무나 큰 거짓말을 했죠. 진심으로 정말 저는 그건 죄송하게 생각해요. 한 대표, 괴담을 던져놓고는 사과하는 사람도 없다면서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가 다시 역공에 나선 게 어제 저 사건 재판에서 저 첼리스트가 태어나서 한 번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그럼? 이 녹취 파일을 틀었던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요. 오늘 유감 표명을 원하니까 기꺼이 하겠다면서도요. 그럼 이제 최상병 특검법 발의하는 거냐면서 특검법을 발의하라는 압박으로 되받았습니다. 그냥 사과는 아니군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여야 대표 믿는 구석이요. 뭘까요? 두 대표도요. 생각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의 기조와 다르게 독자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게 하나씩 있는데요. 여기에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난 전당대회부터 당내 기존 의견과 달리 내는 게 하나 있죠. 우리 당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우리 당은 불평등을 극복하는 기조인데 그 기조에 어긋난다. 경투세 문제는 좀 완화를 하거나 유예를 하거나. 그러니까 유지가 원래 민주당 기조였는데 완화하거나 유예를 한다. 근데 이 대표가 믿는 구석이 뭐예요? 이 대표의 팬카페가 선복에 선 모양새입니다. 여당에서 야당 내부의 말이 엇갈려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한다고 하니까요. 이 대표의 의견으로 뜻을 모으자고 나선 겁니다. 금투세 시행, 당론으로 폐지하자는 팬카페의 글에 동의한다는 댓글이 여러 개 달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당원 게시판에도 금투세 강행을 주장하는 의원 수박이라면서 탈당시키라는 의견이 줄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러고 보면 당 주류 생각과 좀 다른 게 떠오르긴 합니다. 네, 전당대회 때부터 이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밀어붙이고 있죠. 당내 의견과 달리 말이죠. 당론이라는 것은 특검법을 발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총회 의장은 당연히 원내대표예요. 대법원장이 선정하는 공정한 독소 조항을 뺀 특검을 대안으로 지휘. 하지만 한 대표 팬클럽뿐만 아니라 당원 게시판의 분위기는 당 내부와는 전혀 다릅니다. 언제까지 야당에 끌려다닐 거냐면서 제3자 특검안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고요. 의원들이 반대하면 당원 투표를 하자는 의견까지 올라왔습니다. 두 대표의 팬들은 당론보다 대표의 목소리에 더 힘을 실어주는 거죠. 좋다 나쁘다 논란은 있지만 여의도 정치에 팬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단들과 만나 격려 만찬을 갖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도 참석했다는데요. 대통령실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보겸 기자, 선수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올림픽 선수단과 그 가족 그리고 지도자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고요. 양궁 3관왕 김우진, 임시현, 역도 박혜정 선수 등 270여 명이 참석했는데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도 귀국 후 처음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메달 확정 후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바 있죠. 오늘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며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낡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해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와의 잡음이 나오는 상황에서 낡은 관행을 언급한 점이 눈에 띕니다.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긴 선수들을 일일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전원과 지도자들에게 국민 감사 메달을 수여했는데요. 메달은 파리올림픽 메달보다 더 큰 지름 9cm로 제작했는데 뒷면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쓴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 선수 발언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중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데요. 자, 이제 진상조사는 정부와 대한체육회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배드민턴 협회는 안세영 선수 귀국과 동시에 반박 보도자료를 냈고 지난 16일에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대표팀 감독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자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 협회의 자체 진상조사를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지난 16일 문체부는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며 권고한 바 있는데 이번엔 수위를 올려 아예 시정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안세영 선수 아버지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문체부가 인정하지 않은 조사위에서 무슨 말을 하겠냐며 협회 조사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협회 측은 조사위를 통하지 않더라도 안세영과 면담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세영 선수 조사는 문체부 조사단과 대한체육회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문체부는 다음 주 이후 안세영 선수 면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양현종 역대 최다 탈삼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시속 140km 빠르지 않은 공으로도 타자들을 돌려세우고 있는 건데요. 15년 만의 대기록입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예리한 슬라이더에 배트가 허공을 가릅니다. 양현종은 첫 타자부터 삼진을 잡으며 역대 세 번째 10시즌 연속 세 자릿수 탈삼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3회 초엔 KBO 역사에 더 크게 이름을 남겼습니다. 삼진을 추가하며 역대 최다 삼진 기록 보유자가 됐습니다. 대기록이 달성되자 경기를 잠시 중단한 채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15년간 깨지지 않았던 한화의 대투수 송진우의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통산 탈삼진은 2053개. 다승과 평균 자책점 1위는 해봤어도 삼진왕 타이틀은 없었던 양현종이지만 30대 후반에 접어들어서도 다양한 변화구와 정확한 제구력으로 꾸준히 삼진을 잡아왔습니다. 어제 얻은 7개의 삼진도 느린 변화구이거나 140km 초반대의 직구에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단번에 무너지지 않는 경기 운영 능력을 발판으로 많은 이닝을 던지고 있는 만큼 스스로 삼진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이제 탈삼진을 잡아야겠다 이런 건 없고 확실히 이제 이닝을 많이 던지다 보니까 탈삼진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현종은 이제 10년 연속 170이닝 달성에 도전합니다. 가장 애착을 보이는 이 기록이 달성된다면 기아는 정규리그 우승에 한 발 더 다가가 있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자 하루도 안 돼서 구독자 1,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호날두가 광고 게시물 한 건을 올릴 때마다 40억 원 넘게 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최재원 기자입니다.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딸과 아들 앞에서 네모난 상자 덮개를 엽니다. 상자 안에는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주는 상패, 골드 버튼이 들어있습니다. 호날두가 한국 시각 어제 오후 11시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1시간 30분 만에 구독자 100만 돌파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블랙핑크의 제니가 3년 전 채널 개설 7시간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이 넘어 최고 기록 보유자였는데
호날두가 단숨에 기록을 5시간 30분 앞당긴 겁니다. 호날두는 자신의 호우 세레머니와 유행어를 활용해 구독을 독려합니다. Go to YouTube, search You Are Cristiano and subscribe. You are Cristiano. 오후 6시 기준 구독자는 1,600만 명으로 1억 명 돌파는 시간 문제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날두의 인스타그램은 6억 3천만 명이 팔로잉하고 있는데 미국 CNN은 호날두가 SNS에 광고 게시글 한 건을 올릴 때마다 우리 돈으로 40억 원을 넘게 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호날두 유튜브에는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모습, 자신의 아들과 함께 프리킥을 차는 모습 등 다양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호날두는 사우디 생활과 가족 모습, 경기 준비와 회복 과정 등 자신의 모든 걸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요즘 여름 감기가 비상입니다. 밖은 33도 안팎의 한증막 더위지만 실내로 들어오는 순간 18도의 에어컨 공기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기온차가 15도로 큰 만큼 외투를 챙기고 체온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여전합니다. 내일도 중부는 체감 33도, 남부는 35도를 거뜬히 넘기고요. 그 가운데 강원 영동은 다시 폭염경보로 격상됐습니다. 하늘엔 구름 많겠고 중부와 전북, 제주에는 최대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륙에 부는 바람은 잦아들겠지만 해안가에는 계속 붑니다. 남해안과 제주에선 너울을, 동해상에선 풍랑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 26도, 강릉 28도 등 전국에 열대야가 발생하겠고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5도, 강릉은 36도가 되겠습니다. 열대야와 폭염은 9월 초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장기간인 13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이 소비심리 회복시켜서 경기 부양하려면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이 고삐 풀린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문제입니다. 집값을 잡을 것이냐, 경제를 살릴 것이냐 딜레마적 상황인데요. 자칫 실기하면 둘 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타이밍 놓치면 민생 폭탄.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